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 방송 목요일 이어서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11-0002 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금요일 날도 조금 빠지긴 했어요.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또 매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간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모펀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봉도 한번 살펴볼게요. 분봉에는 딱히 뭐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게 뭐 파동이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라갈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거래량 없이 계단식으로 내려온다. 이런 부분들 세력들이 아래에서 물량 매집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파동이 어쨌든 간에 좀 되게 잦아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파동들 좀 미세한 파동, 큰 파동은 오지 않고 이런 미세한 파동들이 계속 온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얘는 약간 파동이 비슷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제가 정배열이라고 항상 정배열로 가야 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게 여기 부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기 부분 때문에 여기 부분도 계속 거의 뭐 한 7, 8개월 횡보하다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지지대를 유지를 굉장히 잘 해주면서 팍 올라갔거든요. 지지대가 어디였을까? 이렇게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지지대가 여기였죠. 12,000원 정도. 12,000원 부근대 지지대를 계속 이렇게 상회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갔다가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진원생명과는 그게 15,000원대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5,000원, 15,000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슷해요. 거래량이 터져준 부분도 굉장히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온다면 분명히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가 어떤 게 나왔었죠? 기사가 플라스미드 DNA 공급을 22억짜리를 했는데 금액을 상향 조정했어요. 29억 정도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21억짜리. 그래서 계약 금액 증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쨌든 요거는 뭐 어디랑 정확하게 어디 업체랑 정확하게 연구한 거는 경영상 비밀 유지기 때문에 그건 안 나오지만 미국 바이오 업체랑 계약 금액 21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증가했다. 우리가 이걸 본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걸 봐야 되냐? 항상 공시를 봐야 된다. 정정 공시가 있는지. 그러면 공급 계약 체결. 정정 전 21억, 정정 후 29억. 그래서 매출액 대비 5.9%, 2%더 더해진 7.9%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경영상 비밀 유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DNA나 뭐 어쨌든 이런 물질을 공급을 하면 추가적으로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 진원생명과학 요 부분도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마일스톤 마일스톤 요걸로 치니까 좀 잘 안 쳐지네. 메모장으로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떤 게 같이 딸려오냐. 제약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는 평균적으로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물건을 판다 이게 아니어서 딱 주면 끝난다 이게 아니고 연구 개발 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차지하는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DNA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을 때 마일스톤 로열티 같은 말인데 수수료 그리고 이 수수료는 기술료예요. 기술료.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하는 회사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플라스미드 DNA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독보적이라면 이 부분이 똑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치하든지 매달 수치하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볼게요. 이 진원생명과학.
김영중님 감사드리고요. 베들라루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만사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양평 파라다이스님 감사드립니다. 매수 준비 중 지수인가 뭔가 문제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코스피 종합주도 2,000원 내려가서 조심하세요. 네. 이때도 뭐 대응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미리 예방하는 건 좋지만 닥치지 않으면은 일단은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특히 주식은 더 그래요. 주식은 대응이라 그랬어요. 뭐 이거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러면은 주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은 그때그때 물론 주식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합법적이지만 그래도 사행성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미리 알면 신이죠. 어떻게 보면. 매년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적자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어떻게 회사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재무제표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인건비며 연구개발 증가할 텐데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이 제약 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가 자본금이 많은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 한탕은 없어요. 한탕이라는 건 없다. 한탕이라는 건 셀트리온 빼고는 없었어요. 이후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질문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대체적으로 영업이익 뭐 매출액은 있으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자. 제가 진원생명과학을 예를 들어 말씀을 해드릴까요? 진원생명과학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투자관계 조금 복잡하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인해서 뭐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편입이 된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나스닥에 있는 회사도 있고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도 있을 텐데 그 성향이 다 틀려요. 우선적으로는 이 연구개발비나 이런 거는 투자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상장하지 않으면 어디다가 돈을 끌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디 기업체에다 신용으로 써야 되든지 아니면 어디 기업체에다 뭐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도 여러분 다들 아시죠? 공모주가 있고 일반 공모가 있고 아니면 사모전환 사모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참여 못하고 뭐 사모로 뭐 지인의 친인척만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환사채로 어디 뭐 무기명으로 해서 이름 없이 그냥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매출액이 적자는 나지 않아요. 매출액이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냐? 매출액이 적자는 코스닥은 일단은 영업이익이나 이게 3년 이상 적자면 상장 폐지 요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약바이오주는 코스피에 상장을 많이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여도 상장 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코스피도 매출액이 적자면은 상장 폐지 요건이 되죠. 그리고 자본 잠식 이런 거. 근데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계속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죠. 왜 적자일까요? 매출액은 92억, 뭐 128억, 65억 이것만 해도 뭐 연 한 200억은 했다라는 거예요. 연 200억 정도는. 근데 왜 적자일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당연히 이전에 투자금이 있었겠죠. 이거를 계속 갚아놔야 되고 추가적으로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 시기라고 지금은 보면 돼요. 하나의 큰 게 뭔가 터지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식이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반복이 될 거다. 근데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미래지향적인 게 굉장히 커요. 플라스미드 DNA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게 앞으로 향후 이런 제약바이오 업계에 한 획을 그을 거다. 뭐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길게 설명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끼아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알데브론하고 소송권은 제가 잠시만요. 알데브론 소송 이게 VGXI 진원생명과학 이거 제가 옛날에 봤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뭐 뉴스 기다도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전쟁 날 때 추매했어요. 어쨌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GLS 5310, GLS 1200, GLS 1027 여러분 이거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셋 중에 우선 한 개라도 보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이쪽에 뭐 실패했어 하나 그러면 불안해도 되는데 요 세 가지의 진원생명과학에 흠을 주지 않는 이상 기다리면 돼요. 왜냐면 올라갈 때 이것들 때문에 올라갔죠. 이것들 때문에 딴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 그럼 이것들 때문에 올라갔다 조정 받았는데 세력들이 털고 나갔으면 거래량이 터졌겠죠, 엄청.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계속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하고 뭐 이슈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주가가 빠진 거지 이게 이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일단은 15,000원을 넘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넘는지 확인을 계속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말인데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